안녕하십니까. 나는 아이폰이다의 스텔라라 서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팟캐스트에 대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이폰이다 이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스토리가 꽉 차네요, 오늘. 네. 너무 행복해요. 우리 사무실에 있는 이래로 사람이 이만큼 온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자, 오늘 사회는, 일단은 제가 하지 않고 팟캐스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도 하나의 개그로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것이 야구다를 진행해 주시는 성동준. 예. 씨라고 해야 되나? 성이라고 해. 동준이 형으로 사회를 진행을 맡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네, 받으시죠. 안녕하세요. 이것이 야구다 진행자 성동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해요. 네. 오늘 이제 즐거운 주말인데 젊은 청춘들께서 팟캐스트 방송을 위해서 개인의 시간과 이런 걸 다 할애를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와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팟캐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 그 다음에 팟캐스트를 하고 싶었는데 감히 이렇게 접근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팟캐스트 인생 수업을 제작하고 기획하시고 진행을 하시고 만들고 계신 서울대학교 조준모.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인생 수업 기획자 조준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승리. 한꺼번에 오라서 무엇을 담당하고 계시죠? 저 기획하고 제작을 담당하고 계세요? 편집도 하고요. 편집도 하고요. 진짜 다예요. 홍보도 하고 있고요. 원래 팟캐스트를 만드는 사람들은 다 그거 다 해요. 자, 옆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인생 수업의 MC를 맡고 있는 이창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네, 안녕하세요. 인생 수업에서 객원 MC 원을 맡고 있는 장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객원 MC 2를 맡고 있는 장혜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객원 MC 3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리고 인생 수업에서 리포터직을 같이 하고 있어서 그냥 리포터로 명명하겠습니다. 조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안 해요. 자, 오늘 어렵게 이 자리에 다 모이셨는데요. 저는 이제 솔직히 팟캐스트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진짜 제 3자 입장에서 팟캐스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떤 점이 어려운지, 또 바깥에서 봤을 때 팟캐스트 제작 현장이 어떤 건지를 저는 모르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제작하고 계신 분들한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과연 팟캐스트란 뭘까요? 일단은 팟캐스트 제가 준비를 했는데 팟캐스트라고 하는 주제가 뭐냐면 팟캐스트라는 용어 자체는 2004년 영국의 기술 칼럼니스트인 벤해 머슬리라는 사람이 아이팟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브로드캐스트라는 단어를 조합을 해서 저 발음 안 좋아요. 네, 그거를 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팟캐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정식적인 명칭이라는 게 딱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파일을 올려서 뭔가 사람들이 다운받게끔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벤의 머슬리라고 하는 분이 이거는 팟캐스트다라고 명칭을 정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쓰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공중파 방송이나 케이블 방송 같은 차이가 뭐냐면은 공중파 방송은 그 시간에 맞추잖아요. 3시에 뭐 합니다. 7시에 뭐 한다. 그 시간을 맞추는데 팟캐스트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다운을 받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게 그게 이제 팟캐스트라고 생각해요. 그럼 언제 처음 팟캐스트를 접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나는 꼼수다라는 방송을 처음 보면서 이제 팟캐스트라고 하는 부분을 알게 됐죠. 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 중에서. 저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알게 된 사람은 없어요? 나는 꼼수 말고
저는 제 친구가 사업을 하면서 네. 이어슬랩이라고 클럽 음악 같은 거 디제잉한 거 네. 믹스해서 틀어주는 그런 팟캐스트를 되게 오래 해서 네, 그걸로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이제 손석희 씨 음. 시간 집중이나 네. 라디오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음. 그걸 다시 팟캐스트에 올려져서 다운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들을 수 있어서 그렇게 듣죠. 네. 초창기에 그 나는 꼼수다가 이제 막 뜨기 전, 그러니까 제가 처음 나는 꼼수다 한 3회 정도 때 들었었는데, 그 당시 때 팟캐스트는 뭐가 있었냐면은, 다 라디오 방송들이, 방송 나가고 난 그 분량을 다 올리는 게 되게 많았어요. 지금처럼 새로 창조돼서 만들어지는 건 거의 없다고 봤어야 되고, 나는 꼼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도 나도 이제 방송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네. 근데 팟캐스트 이전에도 이런 형태의 네. 방송들은 되게 많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사설 방송이라고 해서 예 네. 있었죠. 그니까, 아이팟, 그니까, 그거 뭐지? 아이튠즈 자체가, 아이튠즈라고 하는 데에서 방송이 걔네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니까, 파일을 올려서 듣는 그 시스템은 되게 많은데, 우리는 그게 뭐가 있는지 자체를 몰랐던 거죠. 방송 계속 있어도. 근데 얘가, 아이튠즈라는 애가 애플에서 이걸 순위를 집어넣기 시작하고 자기네 방송을 하기 올려주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알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맞아요. 저도 이게 다 알렸단 말이야. 애플사에서 한마디로 이제 그 어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방송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이제 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저속한 표현 이런 거에 규제를 안 받는다고 해서 왜 규제를 안 받나고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이게 방송이 아니라 이제 파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파일이기 때문에 파일이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이 받고 싶은 사람이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방송하고는 뭐 공중파의 어떤 개념 이런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제재를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아직까지도 방송하지만 저는 파일이라는 인식이 되게 강해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법적인 의미에서 방송을 아마 전파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는 파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방송이 아니라 그러니까 규제를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갖고 있는 카페나 홈페이지에 내가 노래를 불러갖고 그거를 mp3를 만든 다음에 그걸 거기다가 다운받고 올려놨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와갖고 그걸 계속 다운받는 거야. 그런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올려놓은 매개체가 아이튠즈라고 하는데 올려놓고 이걸 다운받으니까 얘네는 그거를 누가 제일 많이 다운받았다라고 순위를 매겨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경쟁심, 우리나라는 순위만 매기면 1등이 이렇게 되니까. 에이, 1등만 인정. 무슨 세상. 예. 뭐 더러운 세상 해도 돼요. 어차피 민감하신 것 같아서. 아니요. 근데 그 순위라는 게 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몰라서. 네. 그걸 많이 다운스인가요? 다운로드스? 이게 되게 지금 팟빵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이튠즈에서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아이블로그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순위는 파일 자체가 자기 프로그램 자기가 갖고 있는 데에서 많이 받는 순위예요. 그러니까 팟빵이라고 하는 데서 순위가 만약에 나는 아이폰이다가 1이면 그냥 거기 그 시스템에서 많이 받은 거고 다른 데에서 1등은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 보급화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1등이 여기서 1등이 거의 비슷해요. 그냥 인기도가 거의 비슷비슷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그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이제 팟빵이라고 하는 데랑 어떻게 연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팟빵에서 이제 순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이튠즈에서 순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운받으면 아이튠즈에서 순위가 영향을 미치나요?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팟빵은 진짜 팟빵대로, 아이블로그는 아이블로그대로. 근데 이상하게 순위는 비슷해요. 사람들의 선호도니까 어쨌든 그렇죠. 비슷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팟캐스트 만들게 되고 더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는 뭐가 1등, 여기는 뭐가 1등 이렇게 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나는 아이폰이다는 몇인가요? 최고 많이 올라간 순위가 35위까지 올라가봤어요. 전체 순위. 그래서 아이블로그에서는 테크놀로지 부분에서 1위던데. 네, 1위에요. 거기.
네. 네, 얼굴 빨개지셨네요. 네. 그러면 인생 수업은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인생 수업은 예. 그냥 만들어 보고 팟캐스트 듣다 보니까 아 이거 재밌다 하는 거랑 방송 보다가 네. 힐링 캠프랑 뭐 무릎팍도사도 새로 하니까 네. 그런 거 보면서 아 너무 무릎팍도사 같은 경우가 그런 게 너무 심하더라고요. 막 폭로전, 맞습니다. 네. 감심장 이런 것도 네, 그렇고 그래서 좀 교훈적인 이야기를 내가 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내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근데 내가 방송국 차릴 수는 없잖아요. 돈이 그렇죠. 없으니까. 예, 예. 언론 재벌. 안 되니까. 예. 네, 그래서 가장 손쉽고 자본금이 안 들게 방송을 만들 수 있는 게 뭐 있나. 그래서 찾아봤어요. 팟캐스트. 처음에 혼자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시작은 안 하고 어떻게 해볼까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네. 또 그 다음은 어떻게 흘렀어요? 어떻게 이제 혼자 생각하다가 어떻게 시작을 하다가 네. 그게 시스템도 잘 모르겠고. 그렇죠. 일단 녹음부터 해보자. 네, 네. 해보자 해서 같이 네, 제가 같이 해서 이창윤 씨가 네. 다른 게스트 분을 한 명 모셨어요. 네. 그 유명한 사람 말고 그냥 제 아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선생님, 예, 예. 과학교육과라서 그 선생님 모셔서 인터뷰를 막 한 30-40분씩 점점 가고 있었는데 예. 그 선생님 너무 재미없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방송하기 힘들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접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진짜? 네, 진짜. 오. 그래서 첫 밤만에? 첫방 그거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근데 지금 아직도 그 파일로가 있는데. 사전을 녹음 녹음 중에. 중에. 와, 이게 정말 재밌는 건 힘들구나. 가면 갈수록 분위기가 점점 다운되는 거예요. 막 약간 타이타닉 보고 침몰하고. 예, 예. 네, 그렇게 돼가지고. 참고로 그 무릎팍도사 같은 경우도 사실상 뭐 다 아시겠지만은 8시간 이상을 찍는데요. 8시간 이상을 찍고 거기에서 하나를 1시간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막 하다가 편집하는 사람이 이제 딱 앉아서 그걸 이어가지고 하나 재밌게 만들어냈는데 그거 되는 거죠. 런닝맨 같은 경우도 카메라 다 달라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찍잖아요. 하루 종일 찍고 그거를 편집을 해서 1시간 분량을 만들어내고 쉽지가 않죠, 사실상. 그래도 처음에 마이크가 한 개에 4만원씩이에요, 우리도. 어. 그거를 4개 하고, 뭐 믹서 사고, 인터넷 찾아보면서 이것저것 필요하다는 거 다 샀는데. 네. 비용은 그럼 다 한 30만원, 네. 본인이 부담하죠. 용돈에. 조금. 가능하시죠? 그래서 예. 그걸 팔아야 되나? 중고로 팔면 얼마지? 이렇게 찾아보다가 좀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작가가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해서 작가님 섭외하게 됐죠. 예, 예. 나중에 오시기로 하시는데, 네. 작가님. 예. 이따가 오시겠죠. 그러면 이창윤 씨는 그때 이제 같이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아. 그 전에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기획. 맨날 네, 서로 의논했어요. 예. 저는 부정적이었고 얘는 처음에 긍정적이었는데 예. 첫 방송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았던 그 네, 선생님 방송을 하고 나서 둘 다 서로 좌절해서 아, 해야겠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들리는지 궁금하다. 어떤 거냐면 아침마당 혹시 예, 즐겨보세요? 예. 아, 보시는 거. 안 보죠. 예. 그런 느낌이에요. 아침마당을 보는데 그 진지함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하다가 잠이 오는 거예요. 뭐 지금도 이런 정교조와 교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무겁네요. 민감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예. 그렇죠. 작가, 그래서 좀 재밌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또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작가 섭외하고 난 다음에. 섭외를 하고. 재밌어졌나요? 아, 근데 이 대본이라는 게 보니까 제가 그런 말을 안 쓰. 작가에 대한 섭외 이야기를 하던 중에 작가가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인생 수업을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우리 작가님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섭외를 하게 됐죠. 네. 네. 작가님 섭외 받았을 때 뭐 어땠어요? 아, 저는 MBC 에브리온의 그 기획안으로 2번을 까인 상태여가지고. 속상해하고 있을 때. 속상해하고 있을 때였죠. 그때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에브리온의. 그러니까 제가 문선희 방송 아카데미에서 예, 예. 5개월 방송작가 수업을 예능 프로그램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예능 프로그램 적응을 하는데 한 5개월 걸렸거든요, 제가.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MBC 에브리온에서 PD가 와서 저희 이제 아이템을
저희가 아이템 작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저희 아이템을 가져가는데 이제 인생 수업의 그 포맷으로 제가 이제 처음에는 교양 프로그램으로 했어요. 그럼 바로 까이더라고요. 예능이 아니라고. 괜히 이런 프로그램은 만들 필요가 없다고 지금은 딱 까이더라고요. 그럼 그 얘기가 네.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아예 그런 방송으로 넣으려고 했다는 비슷한 얘기예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여성 청취자 대상으로 해서 네, 고추장 녀석이라 그래서 된장녀의 패러디인가요? 그렇죠. 네. 자체적으로 그런 방송 컨셉을 잡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그렇죠. 이렇게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팟캐스트에 대한 내용 비슷하니까 콘숙 봤죠. 대상만 그렇죠. 그때는 여성 청취자를 타겟으로 하는 고추장 녀석이었고 이거는 인생 수업은 대상자라는 대학생? 곧 독립하시겠네요? 곧 빠져나가야 되겠네요. FA 선언하시겠다. 뭐 계약서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소리죠? 근데 워낙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네. 방송에서 이제 올드한 포맷으로 뭔가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봤을 때 경쟁력 있고 어떻게 봤을 때 없나요? 왜냐면 지금 메인 작가급이 다 저희 나이 또래예요. 그럼 메인 작가들이 구성을 할 때 네. 구성은 올드하게 하되 음. 그 밑에서 이제 막내 작가애들 25살짜리 아이들이 네. 아이템을 얘네들이 정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드한 구성의 내용이 신선한 아이템으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건 청취율이 나와요. 그리고 확실히 작가님, 마이크로소프트 네. 작가님이 오시니까, 예. 많이 수술 나오시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간과해요. 팟캐스트를 만드는 게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 없어요. 방송이 그런 거예요. 그 케이블 방송의 개념인데, 뭐 저도 되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진짜 그 인생 수업이라는 팟캐스트를 만드는데 7명이 지금 하나의 팟캐스트를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7명 안 모아도 돼요. 한 사람이 하셔도 돼요. 네. 혼자 집에서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니까 저도 혼자 막 이것저것 저는 매뉴얼을 만들고 싶다라는 부분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혼자 할 줄 아는 부분 동영상 편집 좀 하다 보니까 혼자 말하고 혼자 얘기하고 혼자 편집까지 해서 혼자 올리니까 뭐 그게 다 돼요. 그게 저도 똑같이 작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재미 있으려면 작가가 구성이 들어가야 그렇죠. 되고요. 캐릭터를 만들어줘야 돼요. 얼마예요? 1당 5만 원. 바로 나오시겠어요. 1당만 주시면 바로 나와요. 아, 그래서 이제 준모 씨 같은 경우는 딱 먹히는 캐릭터예요. 약간 통통 튀는 캐릭터라서. 아, 그래요? 네. 오늘은 왜 안 튀어, 근데? 이상해요. 오늘 이상해 튀는. 잠재적 튀는 가능성만 있는. 내가 잠재된 거. 여기가 본인의 그게 아니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홈그라운드 아니에요. 여기가 인생 수업 홈그라운드에서 왜 딱 요 정도인데. 네. 그러면 이제 작가가 섭외가 되셨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회 녹음을 했죠. 네. 1회 녹음을 우울했죠. 섭외가 우울했죠. 우리가 폐암 4기 환자였는데 그때 사이클링으로 치유를 하겠다고 이게 인간극장 5부작으로 나가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을 섭외를 해서 녹음을 했는데 또 암이란 어떤 건가요? 항암 치료는 어떤가 뭐 이런 얘기랑 인생에 있어서 그래 그때 실패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가끔 그래도 대본이 있으니까 개그 코드 이런 거 조금씩 살리려고 하는데 제가 개코는 안 보고 해서 이게 잘 살리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이 두 MC나 이게 제작진들이 다른 타 방송 프로그램 전혀 안 봐요. 예능 프로그램을 절대 안 봐요. 근데 사실 방송은요. 내가 좋아하는 방송을 만들려면 혼자서 만들면 돼요. 네. 그렇죠. 청취자가 있는 방송을 만들어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래요. 선생님은 학생이 있어야 선생님인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 기업가는 소비자가 있어야 뭐 상품을 만들어 파는 거고. 청취자가 없는 방송을 만들어서 뭐예요? 나조차고 만들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다운되고 막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이게 진행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써준 대본이라도 네. 잘 읽어주면. 근데
이 대본을 소화를 못 해내니까 네. 날리는 게 너무 네. 많은 거예요. 아. 그러면 날리면은 이거 내가 이거를 잘 소화를 못하니까 네. 소화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서 아. 이제 2화부터는 성훈 씨가 딱 소화를 해냈어요. 오, 제가 대본을- 인정 받으셨어요? 네. 예. 대본을 딱 처음 받자마자 우선 약속 시간을 너무 잘 지켰고요. 네. 방송의 생명은 시간이에요. 맞습니다. 네, 저희 그 시간을 딜레이 시키는 사람은 그 방송이 필요 없는 아, 거예요. 오늘 또 누가 듣 죄송합니다. 저 다른 일이 있어서. 네. 저는 원래 출연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아유, 아시죠? 나오셔서 감사하죠. 예, 그리고 음. 이제 성원 씨가 대본을 딱 봤는데 그 유치 찬란한 대본을 딱 소화해 주시죠. 아시죠? 그때 그 뭐였죠? 귀요미. 1더하기 2는 그때 한참 날리고 있는 그 귀요미 성을 예. 100% 소화해 주세요. 아, 그 우리 닭살도 넣고. 영상 방송이었으면 한번 딱 하고 아, 지금 했는데 정말 진짜 목소리만 듣는 거는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아쉽네. 아, 저도 어려운 게 음. 그거였어요. 살린다고 살려서 음. 녹음을 해서 제가 들어보면 제가 살린 거에 반도 그게 방송에 안 묻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2배, 3배 내가 오바를 해야 이제 좀 느껴지겠구나.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방송하는 방송인들이 왜 개그맨이면 개그맨, 연기자면 연기자 정말 쉬운 직업이 아니라는 거를 이거 진행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많이 알고 뭐 잘난 척하고 이런 거 작가들이 제일 잘해요. 아는 거 많고, 왜냐면 아는 거 많고 책 많이 읽으니까 보는 프로그램 엄청나게 많고 아주 많은 것을 잘난 척하는 건 저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예.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 대본이 왜 이렇게 써야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올드해? 올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나이가 올드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캐릭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살려주냐. 저는 그거에 이제 히든 카드죠. 그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나이가 뭐 많이 들어서 방송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예요. 구성이 자꾸 올드해지니까. 네. 여기서 25살짜리는 자꾸 올라오는데 그러면 그 구성을 젊은 애들이 젊은 감각으로 다시 재구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철저하게 현장에서 그 MC의 감과 그렇죠. 끼라고 가. 그렇죠. 말씀을 감각 끼와 예. 그다음에 그거를 예. 이제 그림력. 예. 순발력 이런 거 순발력.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게 예. MC의 자질입니다. 그러면 작가님은 그 방송 진행되는 도중에 본인이 쓰신 시나리오하고 네. MC가 그거를 표현했을 때 그걸 느끼시나요? 아, 요거는 그럼요. 정말 잘. 네, 녹음되면 딱 표출해줬다. 들으면 알아요. 그러면 아, 녹음만 MC가 들어도? 네, 저희 시즌 1 컨셉이 예. 어리버리하고 좀 어색하고. 오버를 하지만 예. 아마추어적인 마인드로 가자. 버벅거려도 좋다. 액션이 발연기도 좋다. 예. 그걸로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상관하지 않았지만 시즌 2에서는 이제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말했어요. 시즌 1에서는 괜찮다. 막 깨져라. 버벅거리고 발연기도 좋다. 소화 못 해내서 이리 치고 저치고 악플 달려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청취율이에요. 악플 좀 예. 달아주세요. 악플도 청취율이에요. 야, 스타일로 하려면 때려쳐라. 이것도 청취율이에요. 악플보다 목소리 더 무서워. 네. 근데 저는 시즌 1에서 그걸 노린 거예요. 어리버리하고 진짜 못하고 이것들 왜 이 방송하는 거야. 때려쳐라. 뭐 사실 시즌 1에서 제가 노린 건 그 청취율이었고요. 이미 지금은 시즌2로 넘어간 거예요? 아니요. 아니면 넘어갈 12명. 예정인가요? 게스트 12명 끝나면 저희가 책을 책을 한번 발간할 거고요. 한 타스가 끝나면. 예, 그리고 시즌 2에서는 이제 완전히 캐릭터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예요. 진짜 교양 프로그램처럼 정말 좀 유능하고 예. 말장난 아주 하이 코미디로 말장난 할 수 있게 아. 바꿔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퀄리티는 제작자를 바꾸겠다는 그런 거. 아, 공익을 하는 게 아니라, 공익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밀어내는 거구나. 그런 개념이지. 하이 코미디의 거를 얘네들이 네. 이렇게 막 이건 이 제작진이 소화해낼 수 있는가 없는가를 사실 저는 보는 거예요. 내가 대본을 줬을 때 얼마나 성의 있게 하려고 망가지고 노력하고 그걸 하는 그거의 그 정성을 보려고 하는 거지. 왜? 나도 알아요, 내 대본. 말도 안 되는 유치원. 저희 예능은 초등 2학년에 맞춰요. 초등 2, 3학년에 맞춰요. 자, 그러면 딱 잘 맞는 사람이 네, 우선은 성우 씨 있는데, 같은 근데 경우는 또 이렇게 섭외를 또 계속 했단 말이에요? 아니, 코너를 만들 거예요. 왜냐면 저희 제작대회 할 때 랭킹쇼에 대한 것도 이제 아이템이 나와요. 저희 제작 회의 할 때마다 괜찮은 아이템이 나오는데, 랭킹쇼는 기존에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예능하고 접목시키려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똑같은데. 네, 왜냐하면 그 강용석의 식구 아시죠? 예, 예. 네. 예. 그게 거의 랭킹쇼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MC가. 섭외하셔야겠어요. 선배가 아니라 알고리 되게 생겼어요. 근데 아이템은 그것도 성훈 씨가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이제 공중파나 뭐 이런 뭐 이렇게 그거 뭐 케이블 방송 같은 경우면
진짜 기획을 여러 가지에서 하고 그러는데 진짜 그것들은 시청률에 많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팟캐스트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잘 되게 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만 해보고 안 되면 거기까지 그냥 그거라는 게 일종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그 밑바닥에서 배워보고자 했을 때 어떠한 테스트용 이런 개념이 되고 여기서 떠서 더 높은 데를 올라갈 수 있는 발판 그래서 이렇게 모인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 팟캐스트라는 게 워낙에 그 아까 아이템 얘기가 나왔지만 아이템이 정말 무한정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게 없으니까 뭐 정말 뭐 풍자면 풍자 아니면 뭐 클럽 음악이면 클럽 음악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 만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만족이 이렇게 크다 보면 나랑 비슷한 성향이 이렇게 또 무슨 뭉치게 되고 굉장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더 큰 분야인 것 같아요, 팟캐스트가. 맞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자기 만족으로 끝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안 되면 그만이라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자기 함정인 것 같아요. 예. 그거를 또 되게 해야죠. 예. 뛰어넘는 그만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생겨야지만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시간과 노력과 경비를 투자해가면서 맞아요. 얻는 보람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CP한테 예. 늘상 말하는 게 안 되면 되게 하는 방법들은 능력이에요. 찾으면 되는 거예요.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어마어마한 인터넷과 그 다음에 열려있는 이 정보에서 하면 돼요. 서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발 빠른 사람이, 더 노력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속도전에서 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막 듣다 보니까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 아 나도 작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5만 원. 네. 근데 작가가 있다라는 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왜냐면 작가도 또 하나의 그 사람만 생각하고 있는 게 내 생각이 그대로 전달되면 좋은데 나는 이렇게 만들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잠깐 또 작가들의 생각이 충돌이 날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돈을 주면 내 생각대로 하면 돼요. 아니면 잘라버리고 또 다른 작가를 하면 되는데 서로 재능 기부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충돌이 많이 날 수도 있겠다. 또 오히려 잘 되면 잘 나가고 막 진짜 크게 되면 오히려 그게 나 때문에 잘 됐네 뭐 이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갈등도 생길 것 같고 그게 이제 제작회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 기존 방송들은 어차피 다 누구의 월급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주도하지 못해요. 왜냐면 우리는 시청률에 하니까. 따라 페이를 받는 거니까. 시청률에 따라 페이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방송이요? 방송은 그러니까 시청률이 나와야 그 프로그램이 계속 가잖아요. 그래야 우리 돈이 월급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작회의를 진짜 방송 시간 1시간짜리에 의해서 제작회의를 일주일 내내 하루에 12시간씩 해요. 그게 왜 하는 거냐면 그 1시간짜리 프로그램에 모두의 의견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제작회의를 하는 거예요. 저거는 방송의 시스템이고 제가 봤을 때 팟캐스트의 매력은 그거예요. 이게 세상이 바뀌어가는 터닝 포인트의 하나의 표징 같은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의 대한민국 사회는 모두가 열심히 공부해서 엘리트 코스에 인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 꿈을 펼치는 건데 이 팟캐스트 하는 거는 누구나 지금 내가 학벌도 없고 스펙도 필요 없고 그냥 이 무지한 상태에서 내가 생각으로만 하고 있었던 걸 실현해보는 단계인 거예요. 직접 머릿속에서 그리던 걸 무슨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사실 PD를 하는데 왜 영어가 필요하고 왜 스펙이 필요하겠어요. 뭔가 뛰어난 아이템과 그게 있는데 그거를 직접 팟캐스트로 실현해보고 여기서 내가 된다 안 된다 뭐 돈을 벌겠다 안 벌겠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뭘 생각했던 걸 실현해 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이 시장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표징이라는 게 뭔가 누가 엘리트 코스 인하고 우리가 그다음부터 끼를 펼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을 던져보고 이게 세상과 직접 맞부딪혀 본다는 의미에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불만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윤선출이 되지 않으면 유지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아까 말씀 12명이 이제 시즌 1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 딱 12명째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제작자의 그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 현재 구성원 간에 이제 어떤 그 마지노선이라고 마지노선 표현하면 그렇고 만약 그 시점에서 뭐 이탈자가 생길 수도 있고 저는 그게 그 터닝 포인트가 그 12명째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까지 과연 딱 그 13번째 시즌2 했었을 때 과연 이 구성원들이 또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런 것부터가 약간 올드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합집산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 꼭 우리 6명이 뭐 12명이 다 같이 가야 돼. 이런 것 자체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팟캐스트라는 건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도 돼요. 뭐 제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 창출이 아닌 사람이 뭐 그러면 다 개인 사정에서 왔다 빠졌다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뭐 누가, 되네,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 서로 갈등을 조장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어떤 막 회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작가 회의를 하든 뭐 기획 회의를 하는데, 차라리 난 그런 회의를 하는 시간에 각각 자기가 갖고자 하는 그 색깔의 7개의 방송을 만드는 게 더 맞죠. 그게 코너예요. 그게 코너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말하는 게, 하다 보면은 이 사람 요 코너를 주면 되겠다, 이 사람 요 코너를 주면 되겠다, 코너가 나와요. 그렇죠. 예, 그때는 자기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방송 자체가 처음에는 나나아이폰이다라고 하는 방송 안에 아이티우스를 넣고 싶어서 아우리우스라고 하나 그 안에 넣고, 또 그 다음에 그 아이폰 사용 설명서를 하는 동영상 넣고, 또 어플 소개하는 거 넣고 했는데, 저는 혼자 얘네를 독립시켜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이제 파이널이 검증이 됐으니까, 이제 너는 따로 떨어져 나가라 해갖고, 그래서 4개가 되거든요. 정말 그 팟캐스트의 시장을 정말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점을. 그 제가 인생 수업에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기억에 남는 게, 그 준모 씨였나요? 찬유 씨였나요?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딱 그 말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 이윤이라는 게요, 꼭 돈이 아니라 인생 수업이면은 저 인생 수업 모토에 맞게 정말 그 좀 젊은 사람들 아니면 우리 되게 힘들어하는 청년들한테 인생 선배를 모셔서 좋은 가치를 심어줄 수 있으면 그게 좋은 이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진행하는 거니까 내 목표대로 그거를 실현하면은 그 단지 돈이 아니어도 되게 더 좋은 방송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이윤 창출이 개인의 이윤 창출은 필요 없어요. 저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준모 씨가 그 계획을 할 때 이윤 창출 없는 거 맞아요. 저는 개인의 이윤 창출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의 이윤이 창출되면 그거를 기부를 하고 나눔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원하는 게 그 이윤 창출이에요. 팟캐스트라는 게 굉장히 병폐가 하나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작을 하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누군가가 이 방송 듣는 사람이, 나도 팟캐스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파일을 하나 올려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죠. 누군가가 다운을 받잖아요? 그럼 그 돈은 내가 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 처음 알았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아이튠즈가 그걸로 이윤 창출하는 거예요. 지금 자체는 많이 이제 변화돼 가고 있는데, 초창기, 처음에 이제 팟캐스트를 누군가 만들잖아요. 그러면 홈페이지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사람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패킷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몇천 패킷을 주고, 사람이 많이 와갖고, 그 패킷이 다 떨어지면 또 돈을 줘서 그 패킷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팟캐스트가 그랬고, 나는 꼼수다가 방송에 나갔을 때도, 사람이 많이 듣는 건 좋은데 이걸로 돈을 자기가 계속 내는 거야. 이익이 아니라 그래서 광고를 보고 있구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좋은 정보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팟캐스트라고 하는 거를 이제 나는 꼼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았잖아요. 그 전에 있는 사람은 취미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돈을 버는 고사하고 내 돈 나가게 생겼는데 누가 그거를 쉽게 하려고 하겠어요. 못하지.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것이 하고다를 할 때 이거 돈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는 감안하는 거예요. 회사 같은 데에서는 어차피 광고니까 누가 다운을 받고 이런 건 홍보가 되는 거니까 그 정도는 감안하겠다라고 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팟캐스트를 하는 그 많은 것 중에 요새는 많이 알려지고 보편화되다 보니까 무료 서비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이블로그라고 하는 회사가 공짜로 그러니까 서버 올리면 자기네가 다 공짜로 처리해 주는 게 아이블로그. 그것도 똑같이 뭐 아시는 건 요새 쉬워요. 너무 얘기하는 건데. 제작비 한 번밖에 안 해서. 그럼 공짜라는 개념은 결국 내가 요구하고 싶으면 요구 못 할 수도 있겠네요. 아이블로그 내가 이런 거 해주세요 막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이블로그 입장에서는 뭐 돈도 안 내면서 뭐 이렇게 요구가 많아. 맞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저렇게 됐으면 됐다 했을 때
얘네가 뭔가 그 아이블로그는 내가 항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고맙습니다죠. 어떻게 보면 저도 처음에는 나는 아이폰이다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어디서 다른 그 이지소프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후원을 해주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 후원을 해주겠다라는 것도 뭐 몇천 명까지 다운을 받는 것까지 커버를 해주겠다는데 그냥 생각해서 처음 시작을 할 것 같으면 되게 많이 더 많이 다운 받을 것 같으면 그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럼 자기네들 뭐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야. 그 지원해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아이블로그라는 데를 알게 됐고 아이블로그라는 데에서 이제 여긴 공짜구나. 근데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많이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그 과정을. 그래서 나는 얘가 공짜로 해주니까 내가 공짜로 할 수 있는 게 고마워서 아이블로그를 시작을 해갖고 어떻게 올리는 것까지 동영상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다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블로그에서 자기 홈페이지에다 그걸 올린 거야. 그 동영상을 이렇게 하라고 따라하라고 이거. 그래서 그 동영상이 나왔고 정말 많은 사람이 아이블로그에서 이거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오, 좋다. 네. 그래서 동영상 매뉴얼에 대한 컨셉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인생 수업도 그럼 어쨌든 그동안 계속 방송되는 게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느 한순간에 이제 많은 분들이 다운받게 되면 뭐라고 그러죠? 아까 그런 서버 교체, 뭐 회사를 교체하는 뭐 그런 것도 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희생이나 이런 거. 그렇지만 서버는 저희도 아이블로그를 사용하고 있어요. 진짜로. 제 말이 이제 그게 그러니까 투자자를 찾으면 그렇죠. 투자자를 찾으면 시즌 2에서 교체를 가능해요. 그러니까 되게 보니까 보시면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시즌2를 하는 걸 보면 달리 시즌2를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바뀐 거야. 주소가 똑같이 못 가요. 그 회사만의 주소니까 다른 걸 바꿔야 되는데 그냥 이거를 전체적으로 아이튠즈한테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라 시즌2 하면서 이름이 바뀌어야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상황 자체가. 그동안은 계속 이 루트로 받았는데 거 있으세요? 일단은 저는 올해까지는 계속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시즌2? 시즌2로 넘어갈 때 어떤 뭐 펀딩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그거를 찾아봐야죠. 찾으려고 이제 제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지금 아이블로그에서도 그렇고 지금 또 다른 팟빵이라고 하는 데도 그렇고 지금 워낙에 이제 많은 데서 알려지다 보니까 지금 아이블로그 내에서도 광고를 넣어요. 그러니까 좀 아이블로그 내에서 순위권이 높은 음성방송 같은 경우는 앞에 시작할 때 광고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 아이블로그랑 이렇게 몇 대 몇으로 이렇게 광고 제휴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더라고. 왜냐하면 아이블로그 뭐 먹고 살 거냐고. 그 팟캐스트 만드는 사람도 이러는데 이런 사람 다 공짜로 하면 그 회사는 어떻게 사냐고. 걔네 망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나머지가 다 그걸 못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걔네도 광고 수주를 막 여러 군데 해갖고 그냥 올리면 알아서 자기네가 올려주고 이렇게 뿜빠이를 하고 뿜빠이 팟빵이라고 제가 이번에 또 아이블로그도 하면서 팟빵에서도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그걸 개설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앞으로 그 광고 제작자들, 그러니까 팟캐스트 제작자한테 메일을 다 보내고 막 이래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올리는 거에서 이거를 그 기획을 이제 광고를 같이 넣어서 분배를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고 싶어서 네, 내가 내 생각에 있는 거를 방송으로 만들고 이거 올리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는 뭐가 있고 아니면 또 하면은 다운받는데 또 어떤 게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지식이 많이 없으니까 또 이런 것도 알리는 것도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그런 걸 하려고 불렀고 그리고 지금 듣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공감을 해도 그게 그대로 전달만 되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리액션 자주 부탁해요. 근데 아예 자기가 투자 비용이 없으면 그만큼 좀 덜 책임감 있어지고 이런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돈을 아예 그러니까 돈 드는 비용이 아예 없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팟캐스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한테 가는 얘기인데 네, 무책임하게 얘기하게 될 것 같아. 더 무책임하게. 그렇죠. 아까 제가 말한 것 중에 안 되면 말지 뭐라는 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책임감 있는 사람이 우선 핵심 인물로 있으면 줘야 돼요. 돈을 내는 사람이 핵심이 그쵸. 여기 우리 CP 내가 항상 우리 CP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핵심이 돈을 내니까. 다른 취미 활동도 자기가 좋아서 하는 활동이라면 다른 취미 활동도 이 정도 비용은 들지 않나요? 그렇죠. 예. 야구 같은 경우도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든다고 하더라고요. 옷 장비 다 갖추고 배우는데. 이러면. 예. 그러니까 저는 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스포츠 활동은 싸게 하려면 싸게 할 수 있고, 예. 본인이 하다 보면 장비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욕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솔직히 뭐 야구 장비도 10만 원이면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비교되고 아까 말한 대로 순위가 매겨지고 이 장비는 얼마이다 보면 이제 밖에 나서 내가 쓸 때 상대적으로 뭐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이 랭킹이 매겨지는 것 자체부터가 좀 문제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사실 운동이나 뭐 이런 내가 보통 하는 취미 활동 같은 거는 내가 하고 나에서 끝나지만 이 팟캐스트는 문제가 내가 하고 싶어서 올린 방송을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들어서 그게 영향을 미치니까 되게 요새도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방송이 자극적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아무리 내 자유지만 그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좀 염두를 하고 좀 더 방송이 이끌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꼼수다라는 게 한창 나왔을 때 그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도입성의 필요성을 정부에서 막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는 꼼수가 나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하나 보여주면 그거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더 극단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걔네 그런 거를 흉내내고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게 더 자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 야하게 더 뭐 자극적으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아이튠즈 상에서 보면은 그런 거는 19금 이상은 체크가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팟캐스트 다운을 받으려고 보면 옆에 이제 영어로 내가 영어를 몰라가지고 그게 영어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19금 이상이 되는 걸로 이게 표시가 돼요. 문제는 그거를 일반 19금 이하도 그거를 다운을 받는 시스템은 쉽게 되는 어떤 그 부분이 있어서 문제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그거를 아마 점점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은 규제하는 거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네, 저도 거기는 방송 윤리는 좀 네. 답해줘야 돼. 네, 그렇죠. 더군다나 저는 이제 공중파보다는 솔직히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활성화되는 바람에 저도 이런 집에서 공중파 방송보다는 이제 이런 그 스마트폰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다운받고 보는데 그 공중파라는 거는 그 텔레비전이 수상기가 있어야지만 볼 수 있는데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든지 내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도 아직도 뭐 강연 백도시라든가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좀 그 시간대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 볼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인생 수업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그 모바일 버전일 수 있고 비록 뭐 좀 사명감이 있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10분짜리든 15분짜리든 뭐 지휘고와 사회적인 저명인사나 이런 거를 막론하고 좀 책임감을 가져주시고 시즌 1, 2, 심지어 한 10년, 20년 꾸준히 방송해 주셨으면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왜냐면 저도 그런 거 듣고 많이 힘을 얻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에 뭐 기획을 많이 했는데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게 뭐냐면요. 다양한 장르를 빨리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방송을 한다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면 비슷비슷해요. 진짜로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먼저 선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그러면 내가 저거 하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당장 얼마나 쉽냐면 음성방송 같은 거면은 자기 스마트폰에다가 그냥 녹으면 난 뭐 자기 하루 일과를 그냥 녹음을 하는 거야. 뭐 앞으로 롯데리아 갈 때는 앞으로 어디 갈 때는 이렇게 사는 게 빠릅니다 하고 그걸 올려요. 그럼 누군가가 뭔가 교훈적이야. 뭔가 내가 배우는 게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올리는 걸 자꾸 다운을 받게 되면 그것도 방송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돈이 나가는 부분이 이미 아이블로그라는 거에서 해결이 됐죠. 장비 아까 얘기하신 거 스마트폰으로 음성 되죠. 카메라 되죠. 그럼
편집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조금 더 맛깔스럽게 포장을 해주는 개념은 되지만 굳이 편집을 안 하고 그냥 생으로 넣어도 뭐 그게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그 총 8명의 사람이 각자 자기만의 팟캐스트 지금은 당장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방송을 듣는 435명도 그 정도면 그 사람들도 이제 나 방송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이미 435개의 방송이 순간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생 수업은 뭐 주기가 있나요? 방송 주기가 있나요? 아니면 그때 섭외됐을 때 그때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싶었어요. 네. 하고 싶었는데 그게 했죠. 초반에 했죠. 처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섭외도 쉽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 편집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 회의하는 것도 나갔으면 좋겠어. 제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 건데 모일 수가 없어요. 다 메인 잡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이드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우선은 제가 말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제작회의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우리 녹음에 투여하는 걸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에서 원래는 진짜 일주일에 하나씩 제가 만약에 섭외를 못하면 저는 특집 방송을 제가 언제나 대본을 써준다고 했어요. 네, 특집 방송을 둘이 짜고 치는 거죠. 막 계속 장난칠 수 있게. 팟캐스트는 되게 꾸준한 업로드가 제일 중요하다. 예, 맞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집 대본 기다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특집 대본을 계속 넘겨줬었는데 5분짜리도 10분. 네, 5분짜리, 10분짜리 제가 다 넘겨줬어요. 근데 녹음할 시간이 우선 없고 편집할 시간도 없고. 아까 전에 그 방송은 약속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팟캐스트는 누구나 아무 때나 다운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약속 하나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 매주 월요일 날에 올리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런 다음에 올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 항상 이제 꾸준히 듣는 사람들은 월요일 되면 오늘 올라왔겠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또 하나의 약속이 되는데 그게 안 올려지고 나면 이 사람은 이제 안 올리나 보다 하고 이제 닫아버리면 다시 되찾아오기 몇 개를 올리더라도 이 사람은 이제 잊어버리는 상황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방송할 때 이제 그 선언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 435명과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만의 약속. 안 지켜도 뭐 큰 문제가 없지만 진짜 자기가 방송을 꾸준하게 하는 거에 첫 번째 모토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꾸준한 업데. 그 파워블로거가 제 주변에 파워블로거도 있잖아요. 근데 파워블로거한테 어떻게 해야 파워블로거가 될 수 있냐 물어봤을 때 제 1의 원칙이 1일 1업데이트. 꾸준한 업데이트.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컨텐츠라도 매일 업데이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창한 아이템이 모여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매일 꾸준하면서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맞는 거. 근데 인생 수업은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그렇죠. 섭외라는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는 거. 인지도가 있으면 이렇게 매주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그 저명 인사들 스케줄을 잡아서 꾸준히 나가면 스케줄 잡아도 또 그분이 바쁘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스케줄에 따라서 유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주니까. 돈을 줘요? 네. 출연료도 줘요. 오, 야. 좋다. 스튜디오로 오면은 5만원. 가면은 2만원, 3만원. 그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인지도에 따라서. 그러면 그거는 각각 되게 뭐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PD님이십니다. 메일을 야. 300개쯤 보내면 한 3명쯤 연락 와요. 그러면 어떤 거 뭘 돈을 드리는 거예요? 네, 출연료를요. 출연료요. 방송 출연 계약서 쓰고. 계약서도 써요. 와, 근데 방송스럽다. 네. 방송이네. 이미 방송이고. 이미 시스템은 이제 여기서는 탄탄하게 인지도가 쌓이고, 이제 어디 가갖고, 이제 인생 수업입니다. 그러면, 알아. 제가 아는 방송계 쪽 그 외주사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방송 들으세요. 외주 제작자들이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시즌 1을 마감했을 때 이제 책자까지 나오면 그때 좀 이렇게 투자를 유치하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그러면 이게 순위도 어느 정도 올라갔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한 번 올라갔어요. 이게 아이튠즈에 비즈니스 카테고리에 넣어놨는데 누가 댓글을 한 2명이 갑자기 다르니까 쭉 올라가더라고요. 비즈니스 전체 순위에도 7위 정도 하고 모든 팟캐스트 중에 100 몇십위 정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한 4시간 뒤에 보니까 비즈니스에서 42, 50. 근데 이게 또 팟캐스트의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살 깎아먹는 패키나가기가 되잖아요. 근데 순위 조작을 정말 가는 싫은 거야. 진짜 댓글 알바단을 좀 모집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걸 써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막 있었는데 저는 순위가 올라간 게 악플 때문에 떴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그러니까 아이튠즈에서의 순위 자체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다운이고 두 번째도 이 글을 남겨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등 하는 거를 딱 보니까 얘가 1등 할 게 아닌데 왜 1등 했지라고 해서 클릭해보면 악플만 계속 야 이게 뭐라고 여기 1위야 뭐 이런 글을 이 사람은 막 그러는데 도와주고 있구나. 도와주고 있구나. 자기는 몰랐겠지. 아직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글을 내가 쓰고 있는 거야. 당신의 글이 순위를 정하고 있어. 괜찮다. 이거 싸붙이는 거야. 근데 또 재밌는 부분이 하나, 아이튠즈 상이에요. 뭐, 팟빵이나 다른 데는 아닌데, 아이튠즈 상에 리플을 달잖아요. 팟캐스트에서 리플을 달면, 한 사람은 하나의 리플밖에 못 달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카페나 이런 데서는 내가 글 달고 누가 답글 달면 꼭 밑에 답글 달고 쭉 나오잖아요. 아이튠즈는 한 팟캐스트, 또 어플도 마찬가지예요. 어플이나 그 팟캐스트 자체 글은 내가 하나만 쓸 수 있어요. 아이디로. 네, 그 아이디 하나만 쓰는 거야. 그래서 어느 사람이 막 욕을 썼더라고, 나한테도. 그래서 내가 답글을 딱 올렸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이, 선생님, 위에 저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뭐요? 하고 딱 했는데, 이 사람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싸우는지 몰라. 이 내용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되는 팟캐스트는 자기 한 번에 글은 하나밖에 못 올리는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플랫폼이 정리가 잘 돼 있네요. 네? 정리가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책이요? 그냥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개 댓글 달아서 순위 조작을 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근데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근데 그거 조작하면 조작하라는 얘기죠. 어차피 자기 살 깎아먹기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순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순간에 가면은 의미가 크게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왜냐면 내가 한순간에 1위를 만들었더라도 이게 30분도 안 돼서 순위 바뀐 건 진짜 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1위가 된 게, 나 1위에서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그거를 꾸준하게 계속 올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질적인 부분으로 가야지, 이 돈으로 뭔가 질렀으면 이 사람은 뭔가 나중에 계속 질러야 되거든요. 돈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패킷, 자기가 돈 주고 패킷 사고, 자기가 돈 줘갖고 패킷을 빼. 이런 모순적인 게 어딨냐 이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꾸준히 가나요? 아닌 거거든요, 그게. 저는 약간 블로그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주변에 파워블로거 분들 계시는데, 처음에 누가 돈 받고 글 쓰겠다고 작정하고 파워블로그를 만드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냥 자기 뷰티에 미쳐서 이제 매일 내 화장품 나 이거 하고 화장 올리고 이런 거 하다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인지도가 올라가서 이제 뭐 조회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업체에서 그때 연락이 와서 돈을 주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자기가 역량이 돼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역량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돈이 따라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순위 조작을 하려고 하는 돈 들여서 순위 조작을 하려고 하는 대부분이 어떤 경우냐면 내가 1위를 했잖아요. 1위를 한 순간 그거를 캡처를 해서 다른 회사에다가 나 이거 방송에서 1위를 하고 있다. 소원해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런 의도 없으실 것 같아요. 이분들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내가 막 우리 학생들에게 맑고 고운 그러니까 앞으로 팟캐스트에 이제 투자를 한번 해보거나 광고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그 안에 있는 컨텐츠를 직접 보시고 이거면 우리 회사랑 이미지가 잘 맞는다 이런 거를 보고 장기적인 걸 보고 투자를 하든가 해야지 순간적으로 그 순위를 보고는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럼 혹시 인생 수업은 그 댓글 관리 같은 거 이런 거 전혀 생각을 못 하시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악플도 좋아요. 여기에 있는 이것도 내 친구분들만 달아도 충분히 저거 하긴 하겠네. 그렇지만 아이튠즈 댓글이 6개 있더라고요. 우리가 읽으면. 때린다. 저도 처음에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제가 막 공유를 해놨거든요. 근데 댓글은 안 달더라고요. 제발 좀 달으라고. 그쵸. 저도 제 친구들한테 되게 부탁을 많이 했어요. 이런 거 하는데 정말 도움이 너무 많이 될 거고 달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얘기를 했을 때 팟캐스트가 뭐야?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요? 네, 그래서 많아요. 이게 정말 저희 세대 젊은 20대 청년들이 모를 정도면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게 많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친절하게 어플에서 뭘 다운받아서 여기에 인생 수업이란 걸 쳐서 그걸 또 다운받아서 하라고 했는데 그게 좀 모르는 친구들한테는 번거로운 일인 거예요. 상당히 의외인데요. 네. 쓰는 사람만 써요. 내가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근데 이제 어떤 그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20대, 30대, 40대 이제 선입견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20대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이 사람들은 IT 기기라든가 어떤 문화적인 최전방에서 습득도 빠르고 잘 이용하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되게 의외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 20대는 오히려 자기가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을 때 왜 낙범수 있잖아 얘기하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받는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 되게 접하는 분들이 한정돼 있구나라는 걸 그때 느낀 것 같아요. 유저는 정해져 있어요. 그 유저가 낙금수로 유입이 돼서 이제 여기에 매력을 느끼면 다른 콘텐츠를 찾아보는 식이지. 맞습니다. 네. 대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널려져 있는 모두가 포함되는 유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카테고리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도 특정하게 제가 관심 있는 분야만은 집중적으로 파괴되는 분야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조차도 모르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좀 타개볼 생각 SNS에서 알리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제작진 같은 거. 나는 나 혼자 열심히 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 같아요. 이런 거에 인생 수업에서 홍보의 최강자는 결국 멘토예요. 멘토의 인지도가 가장 중요해요. 왜 우리가 7일까지 갔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약간 무슨 구청장 이런 오직 공무원 빨로 할 수 있는 그런 있잖아요. 구청장이 하시면 밑에 사람도 다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도 올라갔을 거예요. 그게 보면은 구청장이나 뭔가 이슈가 되면 이슈가 돼야 사람들이 굳이 어렵게라도 이걸 유입해서 듣거든요. 저는 그 SNS의 그 위력을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느낀 게요. 성재기 대표 모셨을 때 클릭수가 그때 많이 줄어들었다고 들었을 때 그 성재기 대표가 SNS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이제 방송 이런 수업, 인생 수업이라는 방송에 자기가 출연을 한다고 올리니까 그게 또 막 퍼져가지고 이게 뭐지? 다 듣게 되고 그렇죠. SNS랑 이 팟캐스트랑 이제 같이 결합이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가장 멘토 선정에 가장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 정도까지를 알고 계시다고 하면 저는 꾸준히만 그러니까 되게 착하신 모임인 것 같은 느낌이 뭐냐면 악용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순위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걸 보면 진정한 방송이죠. 진정한 방송. 나는 언론입니다. 이게 언론입니다. 저는 다르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는 저번 주에 순위가 갑자기 팍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올라가지? 딱히 올린 게 없는데 준범 씨가 리플 달았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딱 뭔가 느낌이 뭐냐면 순위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올렸을 때 순위가 올라가면 이게 잘 됐나 보다. 좀 이런 게 있는데 땡뚱맞게 순위가 올라가면 이유가 있어요. 그럼 딱 들어가 보니까 이제 누가 리플을 달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자기를 거기다 하고 인생 수업에 노주머니다 하고 거기다 써놨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 댓글 다는 게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또 댓글 다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우리 철이님 때문에 이제 팟캐스트에 입문해서 그래도 좀 상위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유저 중에 한 사람인데 저조차도 댓글 달기는 맞아요. 듣고 무슨 말을 쓸까 좀 망설여지는 게 있어서 그것도 사실은 좀 맹점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댓글을 달아야 순위가 조정된다라는. 나는 알프이다라는 방송을 하는 것 중에 댓글 다는 동영상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댓글 다시면 됩니다. 해갖고 모를까봐. 댓글 달면 바로 게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갖고 자
아이폰 가시면 따라하세요.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어려워. 이게 뜨면 이거 여기를 들어가셔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해갖고 그걸 딱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뭐 더 댓글 달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좀 어떻게 보면은 이걸 듣는 분들은 공짜로 다 듣잖아요. 즐기잖아. 공짜로 즐기고 이러면 최소한 잘 들었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매너 있는 이런데. 거예요. 맞아요. 난 제일 리플 중에서 제일 좋았던 딱 짧은 글 중에 제일 고마웠던 게 뭐냐면 선리플 후감상. 너무 고마운 거야. 완전 안 듣고 리플 이거 보내고 달아주고 듣겠다라는 그 선리플 후감상을 앞서가는 매너다 이거. 또 팬의 감정이네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될 거예요. 그런 오해를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왠지 아는 사람일 것 같은 느낌을 드는 그런 사람. 앞으로 아니면 다 그렇게 열심히 해요. 이게 좋은 거면 또 아는 관계자 아니까, 뭐, 아면 어떻게 하는 거 아니까 이러는데, 저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것이 하고다에서 이제, 그 방송에 나갔을 때, 스스로 안 알렸는데, 그 얘기 있잖아요. 그거 예. 좀 해주세요. 저도 이제 QR, 철이님 때문에 이것이 야구다라는 팟캐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솔직히 이제, 아까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영리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 1인 방송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방송하고, QR나 철이님이 올려주고, 또 주위에 뭐, 심지어 우리 이제, 집사람이나 친구들 아무한테 얘기 안 했는데, 운동장에서 저를 처음 본 사람이, 예, 이제 제 이름을 알고, 이제 심판 이름이 뜨니까, 알고, 다가와서, 잘 듣고 있다고 말해줬을 때, 그때 이제 좀 쇼크를 좀 띵한 느낌? 이거 계속 해야겠다. 재밌다. 있잖아요. 저번에 런닝맨을 봤을 때, 이광수가 외국을 가니까, 막, 거기,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이 막 이러잖아요. 최고예요, 최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방송을 나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가 나도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그런 적은 나도 한 번도 없거든요. 네. 한 번도 없는데, 그렇게 느꼈다고 막 하니까, 막 궁금한 거야. 그런 느낌이 아니, 어떤 근데 건지. 그거 많아요. 저도 한 지역에서 한 14년을 사니까요. 제가 자원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제 한국교사로 한 5년 정도, 외국인 애들이, 저는 알죠, 선생님이니까. 제 남편이 당황하는 거예요. 마티로 나가서 다니더라고요. 딱 알아보는 거예요, 남편을. 왜냐면 제 사이트 들어왔다가, 이 가족 사진. 신랑이 나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바깥에. 너 때문에 내 얼굴. 그래서 초상권을 받은지야지 자기 내려달라고. 엊그제도 자기 사진 다 내리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남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부분이 생기는 게, 이 팟캐스트에서 이제 저작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되게 애매하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음악을 깔면은 되게 잘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음악을 쓰면 또 안 되고, 이거는 방송은 아니고, 이게 되게 모호한 거예요. 어떻게, 한번 의견을 한번 얘기를 저작권이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알면은, 트렌드를 쓰고 싶잖아요. 이렇게 패러디를. 그러면 들어가 보면 돼요.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어느 정도까지 쓰는데 되게 음악은 제가 미리 1분 미리 듣기 이런 건 다 무료로 제공되는 그런 데가 많기 때문에요. 1분 미만으로 하면은 그거는 저작권에 걸리지 않더라고요. 진짜요? 네, 1분 이내로. 이런 건 그래서 이제 1분 이내로 제가 말했거든요. 1분 이내로 하면 문제가 발생을 해도 해결하기가 쉬워요. 그냥 생각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해결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지만 1분 이상을 하면 의도적인 게 들어가기 때문에 발표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작권에 걸리긴 하지만 1분 안에 한 거는 그냥 관례적으로 무시해주고 자기네가 싫으면 내려라. 그럼 내리면 돼요 그때. 그거를 그냥 편집해서 내려버리면 돼요. 난 예전에 일단 저는 이제 팟캐스트도 하지만 유튜브에도 이제 계속 올리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계정이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 해를 품는달에서 애가 이제 축구하다가 카메라가 딱 나온 그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카메라 기사 이렇게 진짜 나온 거야, 이 화면에. 진짜 실제 방송에서. 그래서 내가, 이거 재밌다 싶어가지고, 그 부분을 동영상으로 편집을 한 거야. 딱 하고, 나올 때 똥그림 쫙 치고, 얘 뭐냐고 막 이렇게 영상을 그렇게 만들어서 올렸어요. MBC에서 개정삭 찍었잖아.
그러니까 MBC에서 계정 삭제를 시킨 게 그냥 나한테 메일로 보면서 이거 내려주세요. 나 내리는데 와 뭐. 근데 그래서 6개월 동안 그것 때문에 멘붕을 갖고 막 왜냐면 유튜브도 이제 그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유튜브도 이제 광고 수익이 있어요. 그걸로 돈을 벌고 있는데 계정 삭제가 한번 경고를 먹으면 그동안에 나머지 올린 것들도 다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 MBC 측에서는 일하기 쉬운 거는 바로 전화해서 거기서 알아면 편하니까 개인 언제 또 찾아가서 근데 난 MBC와 관련된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참 괜찮다. MBC는 내가 첩을 줬어. 야, 사장이 바뀌든가 해야지, 뭐, 이렇게. 이거 좀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좀. MBC 연구해보니까. 삐처리에 삐처리. MBC 그래. 네,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계정으로 한 게 또 있고, 나는 팟캐스트 계정 삭제를 당할 수 있어요. 왜요? 애플 쪽에서. 왜요? 네? 아니, 제가 이제 아이폰 동영상 사용 설명서잖아요. 그 어떤 컨셉이. 그래서 그거를 올렸는데, 얘네가 갑자기 내가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지? 진짜 메모 없어진 거야. 그냥. 그러니까 말도 근데 없이. 이게 없어지다가 팟캐스트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아이튠즈는 이 여러 팟캐스트를 등록을 해줘서 순위를 매겨주는 거가 자기네가 그냥 해주는 건데, 네 계정은 내가 안 해주겠다라고 해서 버린 거거든, 이렇게. 근데 그렇다고 내 방송을 못 듣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근데 단지 편하게 못 듣는 거지. 아이튠즈 안 나오면 없는 것 같잖아, 꼭.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와, 어떻게 해야지? 나 영어 진짜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단한 영어로 거기다가 메일을 보낸 거야. why? why? 이게 왜 삭제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보내서, 아니, 답장이 왔어. 답장이 온 거야. 너무 신기한 거야. 답장이 왔는데, 그 답장 자체가, 뭐, 해석을 못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이 그냥, 왜 그러냐면, 팟캐스트는 우리가 처음인 상태잖아요. 얘네가 의미상 정확한 답은 아닐 수 있어요. 당신이 지금 올리고 있는 내용이 헷갈려 한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애플 쪽에서 만드는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애플, 아이폰 그래서 사진을 쓰지 마라.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나오니까 난 처음에 그건 되게 좋은 느낌인 거야. 왜냐면 애플이 삼성도 아니고 일개 내가 만든 거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는 내가 콘텐츠가 좋다라는 걸로 해석이 됐고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네. 보고 그러면 그래서 다시 단메일을 보낸 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나를 원상복귀 시켜줄 수 있느냐로 다시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또 답이 온 거야. 그러면 커버 스토리라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나온 앞에 나오는 커버 스토리가 뭐냐면 내 동생도 이제 아이폰을 쓰는데요. 이렇게 이 벽에다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찍은 거야. 여기다가 나는 아이폰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건 아이폰 나오게 하지 마라. 커버 스토리에. 그래서 그거를 꼭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필체로 나는 아이폰이다 이렇게 해서 엄청 철저하다. 네? 애플 엄청 철저한 거. 인생 수업에서 나오신 분들 혹시 저작권이나 뭐 이런 거 요구한 분 안 계세요? 그 저작권을 저희가 계약서 써요. 그 계약서의 조항으로 저작권료 및 뭐 방송 출연료를 포함해서 뭐 얼마를 드립니다. 사인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관리하고. 일체 이제 뭐 계약 기간 이런 건 없고. 네, 그리고 저작권 양도 동의서도 작성하고. 기간 안 정해서 그냥 끝까지 쓸 수 있는. 보통 저작권이 50년인가요? 50년 지나면 소멸되나요? 사후 50년. 사후 50년. 그러니까 사후 50년.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만드시는 분이 지금 이 대화를 하면서 이제 또 하나씩 들으시는 건데 음악을 아무거나 갖다 쓰는 부분이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1분 이상을 쓰면 안 되고요.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영상을 올리더라도 자기가 본인이 직접 만든 게 아니면 인기가 없을 때 오히려 나아요. 인기가 생기게 되면 그때 걸어. 이게 저작권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냥 놔두고 있다가 얘가 이제 돈을 버는 것 같은 그때 야 나 저작권 내네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 음악 같은 경우에는 1분 이내로 이렇게 선곡을 해서 그 부분만 잘라서 해야 되고
아니면 음악을 다운로드 아예 돈 내고 돈 내고 받아요. 아니요, 돈 받은 것도 쓰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서 1분 이내로. 네. 그렇죠. 왜냐하면 받았다고 하면 미리 듣기는 하이라이트가 안 나올 수 있어. 맞잖아요. 아니요. 내가 필요한 부분이 안 나와. 내가 필요한 부분이 안 나와.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노래가 1분부터 아니 걸릴 것 같은데? 1초부터 60초까지 그냥 반주야. 인트로야 그냥. 아니야, 그게 아니라 반대적으로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요.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 미리 듣기를 하니까 임팩트가 없는 거야. 이걸 듣고 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처음을 하이라이트. 그럼 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듣고 노래가 괜찮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후렴구를 앞에다 넣어서 시작을 이제 예전에는 반주 시작해갖고 막 가사가 시작했는데 지금은 먼저 후렴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걸 미리 듣기로 다 넣는단 말이죠. 나눠져 있긴 하더라고요. 미리 듣기가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도 있고. 팟캐스트를 만드시려는 분들은 음악도 저작권에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일본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것도 좀 그거에 대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인물 같은 경우에는 단돈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어떤 그 출연료 계약서를 맺어서 그 나중에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여기서 나중에 딴말하지 않게끔 하는 어떤 그런 점이네요. 딴 거는 자유롭게 저작권에서만큼은 조금 제약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히 알아두고 방송을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자기 스마트폰으로 자기 목소리 담아서 이렇게 하는 건 자기 저작권 자기가 있고 자기가 스스로가 이제 해서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모든 방송에는 이제 음악과 미술이 가미가 돼야 재밌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좀 좋다고 봐요. 저도 오늘 뭐 처음 들었지만 그런 어떤 출연 계약서 쓰신다는 얘기 듣고 그거는 좀 나는 아이프다를 듣고 계신 435분 인생 수업 한번 들어가셔서 그 냉정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뭐 냉정한 평가. 악플을 달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냉정한 평가로 뭐 이렇게 듣고 어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저는 그 초대 인생 수업 하시는 이 관계자분들을 뵙기 전에는 그 굉장히 어떤 그냥 하나의 그냥 재미로 만드는 어떤 그런 상황인 줄 알았는데 점점 이렇게 알다 보니까 뭐 진짜 다 있잖아요. 그 방송국의 한 팀일 정도의 그런 상황의 흐름이 이게 지금 당장은 아직 크지 않지만 이게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나는 아이폰이다가 인생 수업에 광고를 넣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오겠구나라는 느낌은 많이 들긴 하네요. 혹시 그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뭐 팟캐스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여기서밖에 대답을 못 했으니까 누가 글을 쓰면 우리가 대답을 못 해주다 보니까 뭐 궁금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팟캐스트를 이용하는 저도 이제 그 유저로서 좀 느낀 게 대부분의 그 팟캐스트 상위 방송권은 저희 같은 일반인이 만드는 그런 컨텐츠가 아니라 무슨 컬트라든지 성시경스라든지 그런 하이라이트 부분이 이제 또 팟캐스트로 많이 편집이 돼서 올라가서 또 상위에 랭킹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일반 그냥 방송 정말 좋은 방송을 또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제작자들을 위해서 이런 방송, 기존에 인기 있었던 방송들이 조금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약간 한 적이 SSM 규제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프로 아마추어 라인으로 SS를 공격한 거죠. 그렇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이미 인기를 얻은 거를 또 팟캐스트 분야까지 확장을 해서 이렇게 하려는 건 조금 욕심 아닌가. 뭐,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팟캐스트 방송 올리는 사람들은 좀 새로운 거를 시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장을 더 확장을 시켜줘야지 더 좁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SBS에서 팟캐스트를 자기네도 하고 있듯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진짜 공중파에서 팟캐스트를 소개를 시켜주고, 많이 더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면서 올리든가. 그렇죠. 좀 상생을 할 수는 나올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그래요? 또 라이벌 생기나? 다 라이벌이야? 왜냐면 이런 아이템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그걸 이제 제작하는 사람이, 이제
제작을 하기로 딱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좋은 생각이 나오면요. 그건 반드시 제작돼요. 그러니까 기존 방송들이 이렇게 이미 또 팟캐스트에서 인기를 차지하고 계속 상위의 랭킹이 되다 보니까 일반 제작자들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자극적으로 해서 뭐 욕설을 하든가 누구를 풍자를 하든가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좀 내 영역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게 좀 그런 팟캐스트 현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처음에 팟캐스트보다 좀 약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게 많이 주제가 많이 올라온 그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게 니즈니까 사람들이 니즈니까 오히려 그게 팟캐스트의 매력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 못하는 그런 자극적인 표현들이 사실 사람들이 원하니까 또 들려주는 사실 케이블이 생긴 것도 그렇잖아요. 기존 공영방송에서 그 커팅됐던 것들을 또 케이블에서 다 살려서 하잖아요. 그리고 또 케이블에서 또 커팅됐던 거 또 그 다음에 또 살려서 또 하고 다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채널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인재석 자체는 그 컨셉 자체가 악플이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울지. 그러니까 악플이 달릴 만한 그런 팟캐스트 방송은 아니고. 그러면 방송 자체에 악플이 달릴 뭔가를 하나 해요. 이렇게 한 사람이 욕먹을 행동을 하나 하는 거야. 제가 많이 시켜요, 누나한테. 누나한테 많이 시켜요. 노미즈 마케팅 막 자극을 유치한 거 막 시켜요. 왜 이렇게 어색해?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인생 수업은 순위에 연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공감입니다. 이건 진짜 꾸준하게만 하면 반드시 어떤 이거 대박 나요. 제가 이 느낌을 받는 거는 인생성은 반드시 성공해요. 이 프로그램. 그런가요? 약간의 본인의 어떤 텐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캐릭터만 잡아주면 돼. 그러니까 강호동 유재석처럼 이제 컬투처럼 둘이 캐릭터만 잡아주면 내용은 올드하게 가지만 그 사이사이의 구성을 살려주는 거죠. 신세대 감독.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구성이라든가 어떤 뭐 작가가 있고 뭐 어떤 컨셉 정해져 있고 또 다 이제 뭐 지금 메인 MC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시청률 떨어진다고 뭐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없죠, 사실. 그러니까 노력하라는 여기서 더 떨어질 데가 없잖아요.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 거잖아. 가장 밑바닥일 때는 가장 이제 올라갈 게 많아서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죠. 그 부분으로 보면 계속 물론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해요. 섭외. 또 그런 섭외와 또 이제 어떠한 얘기를 이끌어가고 막 이런 게 쉽지 않은 부분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듣고 이제 뭔가 하나의 수업을 받고 하나의 느낌을 받게 되게 되면 좀 저도 비슷한 걸 할 거예요. 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뭐 그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근데 사람들이면 항상 아까 얘기했던 그 멘토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을 항상 찾고 싶어 하고 그 멘토가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우연찮게 여기서 듣게 되는 부분이 있고 뭐 그 김미경의 파랑새라고 하는 팟캐스트도 있는데 거기서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팟캐스트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다 사람은 목마른 게 분명히 있고 그 목마른 거를 채워주는데 꼭 똑같은 거를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다양하게 이게 펼쳐져 있는 게 오히려 공중파보다 케이블 방송보다 팟캐스트는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간다라는 게 자부심이 있고 앞으로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도 팟캐스트를 만들고 싶은데 궁금한 게 있으면 일단 나는 아이폰이다에 노크를 하시게 되면 제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지금처럼 나 이해했어 나 이제 항상 사람 소리라고 할까봐 또 뭐 더 진행하는 아니요 저는 오늘 이렇게 좀 아쉬운 시간이 좀 모자란 부분도 있고 다들 이제 또 개인적인 또 황금 주말 아닙니까? 다 젊으신 분들이고 다 개인이 약속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또 제안하면 언젠가 또 한번 시간이 되면 또 다른 주제로 한번 또 모여서 만나 뵙고 얘기를 해서 서로 상호간에 좀 긴밀한 협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방송이에요. 그 테마 자체가 제가 그러면 각자 한 분씩 뭐 광고도 좋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도 좋고 뭐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쭉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까요? 네, 해주시죠. 목소리만 나가니까 본인 누군지 얘기하고 얘기해요. 저 먼저 할게요. 네.
저는 뭐 오늘 사실 뭐 이렇게 큰 기대는 안 했었어요. 예. 저도 그렇고, 이제 처음 만나는 분들이라 분위기도 많이 어색하고, 좀 서먹서먹 대면대면 할 것 같았는데, 확실히 좋은 뜻으로 모인 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도 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또 좋은 희망도 보게 되고, 아, 이 사회가 좀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팟캐스트를 굳이 아까 문제가 되었던 그런 어떤 영리 추구라든가 어떤 자기의 지위 상승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조용히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거에 일익을 담당하는 분들로서 전 끝까지 응원을 하겠습니다. 항상 조용히. 네, 그리고 많이 알릴게요. 내가 왜 저희가 이 방송을 진행하냐면은 저희는 이제 그 방송을 그러니까 어떤 멘토를 통해서 그 사람의 교훈을 저희가 직접 듣고자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팟캐스트라는 방송에 대해서 그 순위를 매기고 거기에 대한 경쟁의 상위권으로 올라가야지 그게 의미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이 과정 속에서 이미 의미를 찾고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직접 그 말을 듣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엄청 큰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너무 많은 걸 얻어가는 것 같아서 사실은 표현 안 했지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만 하지 마시고 그 기운을 전파시켜야 돼요.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 방송의 그 대부분은 다 편집에서 나오는 현장에서는 그렇게 좀 잘 말 못하거든요. 갑자기 부담되기 시작하는데? 네? 이 방송을 편집을 제대로 안 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작가님은 딱 바로 뭐 나오실 것 같은데? 아 저요? 예. 아 저는 오늘 주제가 그 있었잖아요. 메인 주제가 있었잖아요. 그쵸? 메인 주제 어떤? 팟캐스트랑. 네, 그거 생각하고 왔죠. 왜냐면 제가 질문지를 좀 미리 받아라 그랬더니 여기는 그렇게 안 한다고. 대본도 없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한다고. 역할 분담을 했어요. 근데 진짜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질문을 딱 하니까 침묵. 근데 저는 항상 짜여진 그 뭔가에서 거기서 이제 짜여지지 않은 뭐가 나올 때 그게 또 재밌거든요. 저는 되게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는 애들이 많죠. 지금 계속 하면서 이거 대본을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게다가 뭐 그래가지고 그거에서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저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본을 듣잖아요. 못해. 이렇게 되고 되게 어색하고 그래서 안 해요. 대본에 익숙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대본 짜여진 데서 이제 애드립 했을 때 그 재미 그게 방송의 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합치면 진짜 대박인 거죠. 그래서 저는 둘 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짜고치는 것도 안 되고 애드립도 안 되고. 안 되고 애드립도 안 되고. 근데 그게 하나의 매력이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하나의 색깔이 맞아, 색깔이에요. 내가 시즌 1에서는 한 번 없다고. 어디도 없는 컨셉이 색깔은 아닌데. 정말 MC 같지 않은데 MC를 봐. 얼마나 신선해. 최고의 그거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그거 질문해 주시면 대답하려고. 그러면 지금 질문할게요. 팟캐스트가 뭐예요? 아티스트다. 라이브 자체네. 라이프 아티스트예요. 삶을 예술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그거 같아요. 팟캐스트가? 네, 팟캐스트가. 방송이지만 개개인의 개성과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 그런 건 아티스트 마인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술이죠. 그렇죠. 예술이죠. 저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해요. 라이프 아티스트. 굳이 이제 하잖아요. 멋있다. 네, 삶의 아티스트. 네, 팟캐스트를 만드시고 싶은 여러분, 라이프 아티스트가 되실 기회를 드립니다. 나 애들이 또 그러니까 안 돼. LA. LA가 저는 좀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거에 좀 가치를 좀 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팟캐스트도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이야기를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요새 보면은 뭐 스토리가 있는 사람, 뭐 역경을 견딘 사람, 뭐 이런 사람들만 되게 주목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수많은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존중해주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조금 슬픈데 팟캐스트는 그걸 약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굳이 순위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순위에 연연하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먹히는 아이템을 찾으려고 하지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 텔레비전에서 유행하는 프로그램도 처음에 될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게 방송이 돼? 하는 게 우리 되게 작은 감성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소통에 좀 더 의미를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남이랑 소통하는 것에 좀 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먹힌 아이템을 자꾸 찾다 보니까 자극적이 되고 남을 따라가게 되고 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자기만의 무언가 1위 문자의 분야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1위 하면 좋잖아요. 인정받으니? 그 인정이 자기 스스로 내면에서 자기 스스로 인정해줘야지 맞아요. 타인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평생 그거는 세울 수 없는 욕구예요. 저도 이거 방송을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듣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이걸 찍기 전에. 근데 좀 진행을 좀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리액션 막 해주고 뭔가 네.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을 공감을 시켜주는 거는 곧 누군가 들을 그 사람 435명에서 이제 4,350명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 나도 되게 많이 걱정을 했던 부분이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혼자 머릿속에서 계속 바뀌는 거야. 다른 사람은 진짜 안 들어도 좋다. 여기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이 시간이 재밌고 즐겁고 소중했으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리플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예, 저도 일단은 새로운 분들 만나서 오늘 굉장히 좋았고요. 저도 오늘 느낀 게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좋은 생각들,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그 시장이 이제 개발되는 그 사회에 살고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굉장히 축복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떠시죠? 나라의 그 앞에 제목을 힐링 나누는 힐링 내고 참 처음에도 이제 전화가 왔을 때도 느꼈지만은 혼자 이제 팟캐스트라는 걸 하게 되고 뭔가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없었고 이런 걸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었는데 이렇게 알게 돼서 이제 팟캐스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됐다는 게 너무 좋았고 또 그 인연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계속 번개해야죠, 번개. 시름으로 오면. 서울대 오면. 네. 한번 나중에 제작 인터뷰를 가실 때 한번 초대해 줄 수 있나요? 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도 네. 이제 하게 되면 한번 초대를 해서 그러면 CP님 얘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팟캐스트 인생 수업 홍보를 해야 되겠나요? 다음 주에 그거였습니다. 네. 팟캐스트 인생 수업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전부 다 답이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걸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들어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유를 할 수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많이 듣고 많이 사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들어서 느껴진 게 아니라 저는 그 방송을 듣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가 충분히 거기 녹아들어가 있을 거고 그걸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435명의 나를 알고 듣고 있는 분들은 충분히 그걸 압니다. 그리고 이게 더 많이 서로가 전파가 돼서 이제 인생 수업을 또 듣는 그 분들도 지금 이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고 그 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전달하고 이렇게 돼서 그 좋은 방송을 이제 우리가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순위를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좋은 방송은 좋은 제작자가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진짜 시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좋은 방송. 역시 작가님이라 명언이 막 그냥 어록이 막 작가를 하지 마시고 작가를 하지 마시고 아예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안 먹혀요. 내 마인드가 기존 방송에서 먹히지 않아요. 왜?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팟캐스트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CP가 딱 생각했을 때
역시 좋은 학교에서 좋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나랑 마인드가 같구나. 이런 거. 이 방송 자체는 나는 아이폰이다와 그리고 인생 수업에 같이 나가게 될 겁니다. 동시에 상영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저희한테는 나는 아이폰이다에는 리플 안 남겨주셔도 돼요. 인생 수업에 정말 많은 어떤 리플과 또 많은 싸움과 또 이렇게 방송 와서 누가 왔는데 이렇게 해줘야 다른 사람이 또 자꾸 돈 받고 이럴 거 아닙니까? 또 하나의 광고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최고예요.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좋은 시간 또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는 이제 탈옥에 대한 부분을 주제로 가지고 얘기를 할까 합니다. 아이폰 탈옥, 그리고 많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꼭 오세요. 꼭 오세요. 또 하시죠. 탈옥에 대한 부분, 아이폰 탈옥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들은 직접 참여해 주시는 걸로. 이제 앞으로 공개 방송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또 뵐 거를 약속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